결국 설마 했던 일이 하나씩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 황명선이 선호투표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레거시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황명선 개인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기를 바랐습니다.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한데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병도 직무대행이 선호투표제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상황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황명선의 레거시 발언에 이어 당 지도부를 중재하는 한병도의 입에서도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더 이상 개인적인 충성 경쟁이나 말실수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마 당원 당규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워 당대표 선거의 룰을 바꾸려는 것일까? 설마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는 배경에 정말 대통령의 뜻이 있었던 것일까? 믿고 싶지 않았던 의심이 점점 구체적인 정황을 얻으며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당화를 경계해야 할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당원 당규 논쟁을 끝내는 마지막 명령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는 김민석과 송영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기 정치가 무엇인지, 누가 민주당의 뿌리를 자르고 있는지 정면으로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왜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청래가 왜 그 자리에서 자기 정치와 검찰개혁, 민주당의 뿌리를 꺼내 들었는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시작하시는데 후보 정견 발표인지는 모르고 왔습니다. 제가 아직 후보도 아니고 오늘 박승원 시장님 최고위원 출마 선언식을 알고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당대표 출마 선언 자, 뒤에 최고위원 가져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십시오.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시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리면 맞겠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자, 황금질의 과정이라고 후보님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뒤에 후보님들을 비방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퇴장을 좀 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됐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한 이후에 노무현의 가치는 더욱 빛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며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어제 오늘 저는 뿌리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난 곳,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무릎 꿇고 뿌리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생가에도 가봤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강두소라는 마을인데 댐 공사 때문에
곧 수몰된 부락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기 후보님들은 서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야지요. 여기서 민주주의는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에 승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서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합니다.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이것이 대선 승리의 조건입니다. 당 안으로는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대통합, 사통통합을 하고, 당 밖으로는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연대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대선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의 승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습니다. 개혁하면 지지율이 올라갔고 개혁을 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어제의 개혁을 다했다 하여 오늘 개혁을 미루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오늘 개혁을 다했다 하여 내일 개혁을 방기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자전거 페달과 같은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박정희 유신 헌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이거는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검찰개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기하고 좀 더 미루자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 보완 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은 1년 동안 2년 동안 논의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논의해왔고 그 지식과 정보와 노하우가 다 쌓여있고 제가 다 공부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그것이 민주당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핵심 열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투표도 1인 1표이듯이 경쟁도 싸움도 1대1이어야 합니다.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제가 전직 당대표였기 때문에 맞을 것은 맞겠지만 정당방위는 하겠습니다. 저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지만 탈당하지 않고 총선 승리의 재물이 되겠다며 더 컷 유세단을 이끌고 공천받은 동료 후보들을 위해서 전국을 뛰었습니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리면 맞겠지만 2대1로 3대1로 때리면 견디겠지만 정당 방위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네거티브하지 않고 부당하게 공격하지 않고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 단합하고 단결하는 것, 이것이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열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 개혁을 미루면서 개혁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당을 떠나 다른 후보를 돕는 것이 진짜 자기 정치라는 겁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 말이 굉장히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정청래는 자신이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도 탈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공천받은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 정치라고 공격하면서 정작 불리할 때 당을 떠났던 사람들은 통합과 당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지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 보여줍니다. 유리할 때 당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자리를 얻었을 때 충성을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진짜 정치는 자신이 버려졌을 때 드러납니다. 불리할 때 당을 지켰는가? 자리를 잃었을 때도 원칙을 지켰는가? 그 기록이 정치인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반드시 멈춰야 할 정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이름을 팔아먹는 정치입니다. 처음 황명선은 선호투표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레거시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황명선 개인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한병도 직무대행이 선호투표제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몇 정치인이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뜻이 당원 당규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당대표 선거의 룰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인의 조직이 아닙니다. 당원 당규가 있고 당원이 있고 토론과 절차가 있는 민주정당입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당원 당규 논쟁은 사라집니다. 대신 이런 질문만 남습니다. 대통령 뜻에 따를 것인가? 대통령 뜻에 반대할 것인가? 이건 토론이 아니라 얄팍한 충성도 시험입니다. 당원 당규를 문제 삼는 사람을 대통령에게 맞서는 사람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사당화입니다. 더 황당한 건 사당화를 경고하던 사람들이 정작 대통령 이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원 당규대로 하자는 사람에게는 사당화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통령의 레거시다,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말로 룰을 밀어붙입니다. 도대체 누가 사당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이름을 방패로 쓰는 정치가 대통령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입니다. 선호투표제 논란도 대통령 책임, 당원 당규 위반 논란도 대통령 책임, 당내 갈등도 대통령 책임. 지금은 대통령 이름을 방패로 쓰지만 결국 모든 화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이름을 당내 선거에서 빼야 합니다. 저는 그게 건강한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 대통령의 뜻과 다르더라도 당원 당규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정당. 그런 정당이 대통령을 성공시킵니다. 대통령 이름을 가장 많이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청래가 말한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김대중의 민주주의를 지우고 노무현의 원칙을 지우고 문재인의 역사를 지우면서 이재명의 시대만 따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다울 때 만들어집니다. 당원 당규를 지키고 당원의 질문에 답하고 약속한 개혁을 실행하고
대통령 이름 뒤에 숨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논의한 개혁을 두고 또 수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신중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미루는 수기는 사실상 반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청래의 말처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멈추면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쓰러집니다. 개혁을 미루는 동안 기득권은 다시 조직되고 개혁의 동력은 사라지고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한 원칙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대통령 이름을 팔아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 뜻 한마디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체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절차보다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공동의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더 많은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특히 당대표 선거의 룰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통령 이름 뒤에 숨는 정치가 아니라 원칙과 기록으로 평가받는 정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